지방 같은데 네. 투자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은 뻔한데 비싼 동네가 좀 안전해 보이고 근데 거긴 살 수조차 없으니까 뭔가 좀 싼 동네로 가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근데 사실 너나이님이나 뭐 저나 옛날에 할 때는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됐어요. 네. 2, 3천이나 5천이면 얼추 수도권 많았죠. 안에서도 네. 충분했고 뭐 대도시에 가도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그 돈이면 많이 멀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지방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비싼 동네에서 무언가 투자를 하려면 실력이 높아야 되고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같은 돈을 가지고 뭐 조금 싼 지역, 뭐 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좋은 물건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안전지향형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방에 가서 좀 좋은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거리감을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멀어지면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 동네에서 정말 없는 돈을 가지고 안 좋은 것들에서 막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또 실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이시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뭐 하실 수 있으면 지방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실거주 할 수 있을 만한 집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도 우선은 시작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거주 한 채는 그래도 사야 된다 하셨는데 서울에서 뭐 한 2억, 3억 정도? 진짜 많으면 3억이더라고요. 제가 신혼부부들 많이 만나보면은. 그렇죠. 그분들이 실제로 아파트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보시는데 오피스텔 같은 데도 실거주 매수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뭐 아파트보다 좋은 투자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도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이 되게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집의 주거 환경, 주변 환경이 중요한 분이 있고 세 번째로 그 집 내부가 중요한 분이 있죠. 그 단지의 어떤 뭐 그렇죠. 주거 환경이라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어떤 무주택자시고 이제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 지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출퇴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누리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이 중요한 건데 그럼 지역은 당연히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실 거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도 되나요? 라는 거의 전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오피스텔을 사는 거고 그 말의 의미는 또 그 지역,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워낙 규제가 심해가지고 돈도 적으신데 대출도 안 해주면 사실 집을 살 방법조차 없는 없죠. 건데 그나마 오피스텔이 좀 대출이 그래도 좀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까지 고려한다면은 오피스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요즘에 오피스텔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좋은 투자라는 건 아닌데 현재 기준에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서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꼭 그 원룸 이런 거 아니고 투룸 같이 주거 형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 그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 같은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27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30이면은 나는 이런 투자한다. 지금 시장 상황에 그런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돈 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특히 뭐 투자자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어떤 뭐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떤 깊숙하게 이해하는 거는 남한테 물어보고 나는 그냥 돈을 갖다 넣어서 편하게 그냥 불리겠다. 야, 핵공감이다, 핵공감 진짜. 여기도 그런 분들 많겠죠. 많아요. 뭐 사야 돼요라고 하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될수록 돈은 멀리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부자가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원칙이 쓰고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게 또 지키고, 물론 내가 잘못된 원칙을 세우면 또 다시 수정도 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주체적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의 핵심은 그런 분들은 뭔 차일까? 이 분야를 되게 좋아하고 막 파고들고 도대체 원리가 뭘까? 이거에 막 집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부자가 되고 다주택이 되고, 뭐 저도 교육을 하지만 우리 교육생들 보면은 똑같은 기간에 한 채만 사는 분도 있고 막 9채 10채 사고 막 갑자기 법인 차렸어요, 뭐 갑자기 창업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따지러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거는 너무 나한테 먼 얘기인 것 같으니까 어떤 핵 꿀팁 이런 걸 찾아가지고 누가 알려주면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갖다 집어넣겠다. 그거에 극단으로 간 게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같은 거는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막 무지성 투자 막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돈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돈 벌길 바라고 또 돈 벌면 또 많이 벌었다 해서 아니, 버는 게 더 문제 같아.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거를 잘하려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를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으면 지금은 우선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축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막 답답해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저는 특히 초기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초기에는 저축만한 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이번 달에 20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2,4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할 수 있겠죠. 매달 저축한다 그러면 내가 첫 달에 200만 원이 나중되면 이제 12개월 뒤에 2,40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럼 1000% 수익률이잖아요. 단순 생각하면. 근데 이 200만 원을 가지고 1000%를 불린다? 그런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일수록 저축이라는 건 거의 최고의 투자거든요. 내가 저축률을 10%만 올려도 이 전체 투자금 자체가 10% 이상 늘어나는 건데 다른 거 해서 그렇게 늘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자산이 2억, 3억, 5억, 10억이 돼버리면 그때는 내가 뭐 200만 원 저축하는 게 미미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절대 저축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저축부터 좀 하면서 아까 말한 투자를 내가 뭘 할 거고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찾으러 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주변에 이걸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뭐 내가 뭘 샀는데 뭐 3배 올랐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그걸 참는 것도 좋은 투자자가 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잉남님 처음에 저축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했었죠. 저는 뭐 90%씩 했었으니까 95%를 제가 한 반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좀 망가져가지고 그때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90%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90%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95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한 70%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럼 지방 근무하실 때요? 네, 지방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제가 쓰는 돈이라고는 기름값 정도 거의 그때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었던 거를 극복했었던 거는 저는 어쨌든 뭐 목표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어쨌든 버는 돈을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이걸 내가 투자라는 걸 이용해서 불려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했었던 이유는 제가 투자를 병행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한 2억까지 모아봐야지라고 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태희가 너 작년에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시즌에 옷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입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그냥 안 사고 그냥 극단적으로 아꼈죠. 책? 추천받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2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항상 투자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투자도 해보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능동적인 마인드가 결국에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고 조금 더 파고들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파고들기보다는 팁을 찾아요. 그렇죠. 팁과 어떤 해답을 찾거든요. 근데 이 팁과 해답,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서는 어떤 투자처겠죠. 여기 찍어주세요 라는 것만 있으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 나서도 생기는 문제들도 많고
사고 나서 올라도 문제야. 언제 팔아야 되지? 하면서 계속 또 다른 사람한테 기대게 되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저는 책을 뭘 봐야 돼요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뭘 봐야 돼요라는 것 자체는 레벨 0인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가장 표본이다. 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저는 책도 한번 그냥 찾아봐라. 다 봐봐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레벨 0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누가 책을 추천해주면 그 책이 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나한테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기준으로 추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필터링을 당한 거니까 네. 그런 거를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서점이나 뭐 지금 도서관이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서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목차랑 처음 한 1장 정도 한 20, 30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책이 있고 또 반대로 이건 나한테 딱 맞는다라는 책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책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 30권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얘기하면은 반응이 거의 90%가 이래요. 어떻게 30권을 보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아니 그럼 어떻게 30권도 안 보고 뭘 하려고 하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걸 좀 갖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덮는 이런 행위 자체를 되게 비효율적이고 헛고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책만 빨리빨리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급증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책들을 봐야지만 또 반대로 좋은 책이라는 걸 또 내가 알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책 추천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책 추천을 거꾸로 해달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면 제 책을 추천하겠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책 지금 쓰고 계시나요? 책을 쓰고 있기는 하죠. 네. 언제 나와요? 뭐 내년 한 3, 4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부익남님 임장하실 때 네. 어떻게 하세요, 임장? 임장을 옛날에는 정말 막 빨빨거리면서 다녔는데 아마 너나이님도 아마 경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제 목소리를 노출한 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사러 갈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임장 갔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거 좀 보고 투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부익남이야. 아니 저는 실제로 집을 사러 갔는데 이러는 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아니 이게 제일 황당한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장 애매한 그 리액션인 것 같아요. 하면은 내가 네, 부익남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오시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매수하러 갔다는 거죠. 매수하러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격을 깎기도 뭐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사러 왔다는 건 이걸 좋다고 본다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들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현장 가면 안 되겠다. 저번에는 집을 봤어요. 내부를 보러 갔는데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진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시는 밥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야. 그게 진짜로 나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는 변장도 하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 하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현장을 안 갈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임장을 많이 하고 필요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파트는 사실 현장을 잘 안 가긴 했어요. 아파트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워낙 또 로드뷰도 그렇죠. 워낙 데이터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아파트를 굳이 가야 되냐라는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좀 개수가 있거나 이러시면은 어차피 가나 안 가나 그게 그거라는 걸 좀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뭔가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하려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럼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지레짐작하는 것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좀 저는 안 가려고 했었고 그게 저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게 또 워낙 회사가 또 바쁘고 주 6일을 막 했어가지고 임장 가기도 저는 좀 힘들긴 했었거든요. 주 6일 하셨어요? 네, 주 6일에 퇴근을 막 10시, 11시 그러니까 건설회사였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장 가기도 좀 힘들었고 네, 그렇긴 했었죠. 저 임장 가면은 투자를 못 하겠어요 요즘에.
진짜 저도 어려워졌어요. 네. 왜냐면 부익남님도 네. 아시겠지만 제가 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충분히 싸고 괜찮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여기 그 사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군데요? 유튜브 보여주고. 유튜브 몰라? 이 사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근데 뭐, 부익남님은 사람들 되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표시가 좀 나는 게 있으니까 나도 투자하기도 참 뭐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거 샀다는 걸 또 그 약간 뭐 영업이나 홍보에 그렇죠. 또 이용하시게 되니까 참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